오늘 가져온 제품은 요즘에 국민 쿨러 시장에서 조금 핫한 제품입니다. 펜타웨이브의 Z06D라는 제품인데요. 리뷰 한번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쿨러가 당연히 성능이 먼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누굽니까? 이 감성에 죽고 감성에 사는 남자들, 이 디자인, 이 외관 먼저 보고 가실게요. 박스는 이 차콜 그레이 색과 화이트 이 투톤의 색깔로 차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감성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제품 사진이 있고 지원하고 있는 CPU가 무엇인지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통사가 얼티메이크라고 나름 좀 이렇게 친숙한 이름인데 팔라딘 시리즈 그리고 에픽 시리즈로 좀 유명한 유통사입니다. 이 유통사에 대한 AS 후기가 막 안 좋은 게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AS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자, 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런 고급 스티로폼 재질의 틀과 함께 이렇게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구성품들을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듀얼 타워로 되어 있는 방열판이 존재하고요. 또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브라켓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브라켓은 당연히 쿨러 브라켓이고요. 공용 브라켓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텔용 브라켓인데 여기 있는 게 이제 12세대부터 사용하고 있는 1700 소켓용, 여기는 그 전 세대 115X 전용 브라켓인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AMD CPU를 뚜따 했을 때 쓰는 킷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부에 CCD와 IO 다이가 이 쿨러 방열판 여기에 직접 닿지만 손상은 가지 않을 정도로만 아니 애초에 뭐 이 AMD CPU를 뚜따까지 하면서 쓸만한 사람이 있나? 뭐 다른 쿨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신박한 부품이라서 좀 신기하고, 그 이외에는 이 전반적인 부품의 퀄리티가 막 그렇게 떨어지거나 막 싸구려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나사가 막 마모돼가지고 막 제대로 박히지도 않고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하나는 AMD용이고 하나는 인텔용, 어느 것이 인텔인지 AMD인지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봉투에다가 AMD, 인텔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놨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이 본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히트 파이프로 아래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닐은 꼭 떼주셔야지 되고요. 블랙으로 확실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 방열판들이 있고요. 만져보면 되게 부드럽습니다. 번들로 제공하고 있는 이 서멀 컴파운드, 서멀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표기상으로는 7.4W/m 켈빈으로 다른 쿨러들의 번들 서멀보다는 좀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드에 장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CPU 쿨러의 높이는 158,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이 못해도 160 정도는 커버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저렴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면은 호환성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메인보드 호환 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출시하는 메인보드들이 이런 식으로 방열판들이 되게 크다 보니까 이 호환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밑에 영상 설명란에다가 놔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현재 최신 AM5 보드들만 아직 인텔이나 AM4 보드는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램 슬롯 쪽에 장착이 가능한 램이 무려 튜닝 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부 쿨러들 같은 경우에는 튜닝 램 같은 경우를 깰 경우에는 간섭이 생겨가지고 쿨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튜닝 램을 포기하거나 그 팬의 위치를 올려가지고 끼워 넣든가 하는 방식으로 조립을 했어야 됐거든요. 튜닝 램을 장착을 한다고 해도 예쁘게 장착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최대 높이 44mm인 튜닝램은 다 지원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램이 어떤 램인지 높이를 확인한 다음에 44mm 이하인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조립을 하면서 제가 좀 편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듀얼 타워 쿨러 같은 경우에는 CPU 팬 헤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Y자형 스플리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T-토폴로지 방식인데 Z06D 같은 경우에는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따로 이런 Y자 스플리터가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나 전원부 쪽에 스파쿨링형 쿨러를 장착을 해서 같이 연결해 둘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 쿨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쿨러의 실질적인 성능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고요. i5 13600K의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760M 어러스 엘리트를 사용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 케이스 환경에서 시네벤치 R23을 10분 동안 구동하였을 때 CPU 온도가 어떤지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이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저희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듀얼 타워 공랭 쿨러를 함께 비교해서 테스트 해봤는데요. 결과 한번 보시죠. 시네벤치 점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70점 정도의 차이니까 오차 범위 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PO 온도 같은 경우에는 2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쿨러 모두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서멀 페이스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했을 당시의 실내 온도 또한 0.1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걸 감안하면은 확실히 이 Z06D의 성능이 나쁘지 않다, 꽤나 준수한 편이다. 가격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의 이 다른 쿨러 같은 경우는 한 4만원 후반 내지는 5만원 초반까지 가격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6만원 초반대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티에 보면은 사실 약 25% 정도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고작 2도 하고 보시면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자, 하지만 일단은 기존에 10만원대쯤은 가야지 되는 성능이 이제는 6만원대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발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올블랙 컨셉, 그 다음에 논RGB 컨셉의 아주 깔끔한 디자인의 쿨러이고요. 그 다음에 성능 또한 현재 현황은 10만원 언더의 공랭 쿨러들 중에서는 거의 뭐 탑급이라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립 편의성들 괜찮은 수준의 성능인 서멀 페이스트까지 동봉된다는 점, 특히나 이 높이가 44mm 이하인 튜닝램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일부 보드에서는 방열판 때문에 간섭이 생겨서 쿨러 자체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또 마찬가지로 일부 램은 높이가 높아가지고 호환이 여전히 안 된다는 점, 이 팬 소음이 다른 쿨러들보다는 좀 높은 편에 있기는 합니다. 해서 성능 자체는 좋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쿨러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까든 빨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보죠. 오바!